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박찬웅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최근 해고를 당하셨거나 현재 회사로부터 퇴직을 중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근무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오늘부로 이제 해고 당하셨습니다 라고 통보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분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가 사정이 좀 안 좋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근로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즉 해고를 한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그 해고의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도 포함되며,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가 여부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근무 성적이 다소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 절차, 그리고 양정을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직서를 강요받으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직서를 제출하신 이후라면 사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혹은 이후 이제 민사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직서의 의미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라는 어떤 입증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게 되면 해고 관련 규정을 회피할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예정했는지, 근로자가 진심으로 사직서를 낸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사직서가 진의가 아닌 비진의 의사로 제출된 것이 맞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해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리가 있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매우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받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법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직서 제출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중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미 제출하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혹시 출근하자마자 너 내일부로 당장 나가 라고 해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한국인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혹은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이러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특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가 보면 근로자가 당일 출근을 했는데 내일부로 당장 나가 라고 하고 해고 예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바로 절차 위법으로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절차 위법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는 당연히 분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너는 우리 조직이랑 맞지 않아, 그리고 너의 성과가 너무 낮아 라는 이유를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그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을 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개선이나 업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혀 개선에 정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등으로 불리는 이제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좀 해고가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앞서 말씀드린 해고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정당한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을 가진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전환기대권이나 갱신기대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되거나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겠다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기대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해서 갱신되었다는 사정이 있거나 혹은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체결에 대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뭐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3개월에서 하루라도 지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 처리가 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문회의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회의 전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이런 이제 공방이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신문회의 당일날 1시간가량 신문회의를 진행한 후 당일 8시경에 결과가 통보가 만약 근로자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용 판정을 혹은 근로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각 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을 내리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원직복직하기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라고 하면 원직복직 대신에 내가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수당 그리고 일정 수준의 보상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산정해서 정확히 청구를 하셔야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전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요즘 회사의 경우에도 해고를 단순히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심지어 사후 대응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많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자분께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노동법률사무소 선진은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선진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노동사건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전략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할지 노무사와 상담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